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최근에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암의 완치 확률이 크게 높아졌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이 암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력이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암 발병 환자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보험 회사들에서도 암 보험을 세세하고 탄탄하게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암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암보험 이미 있으신 분들도 함께 추가로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유병자 실속 가입 플랜을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한 번에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대로 보험 준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들 세세하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이젠 우리가 오래 살게 된 만큼 암 보험의 준비 방법도 조금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암 보험 소개해드릴게요. 백수선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계속받는 암보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님들께 정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받는 암보험 하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뭐 생활비 받는 암보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재진단암도 있을 거고, 이차암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간략하게 이해하시기 편할 수 있게끔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망 순위를 봐야 되겠죠. 이거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시청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대한민국 사망 요인 중에 1위부터 10위까지 쭉 나열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건 남성이건 부동의 1위는 암입니다. 그래서 이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평소에 살면서도 내가 제일 많이 관심 갖고 주의 깊게 여기고 걱정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에 대한 준비는 사실 몇 번을 얘기하더라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망 요인 1인 이 암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 그중에서 계속받는 암보험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암보험의 먼저 히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보험이 지금 최근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10년 전, 20년 전에 보험을 준비하시는 시청자님들 계시기 때문에, 자, 처음에 보험이 나오고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연만기 중심의 암보험이 판매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만기가 80세, 90세는 없었을 거고요. 70세, 짧게는 60세까지 이렇게 보장이 끝나는 시점이었겠죠. 대신에 갑상선이나 기타 피부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일반암으로 보상을 받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암보험사 각 사별로 제출 시에 100세 보장, 그리고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차등화 지급되고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들이 차등화되면서 보험에 대한 이슈가 조금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들을 일반암이 아닌 소외감으로 분류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1년도 이후에는 100세 보장, 그전에도 100세 보장이 있었지만 역시나 같이
정치 2010년대부터 2011년대 이후까지 같은 맥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는 암, 전이, 재발 등이 보장되는 재진단암이 화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기부터 4기별로 스테이지암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고령화에 따른 노인 및 유병자에 대한 간편 심사가 사실이 시작되면서 2014년도 이후에 굉장히 보험의 다각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현재까지 그러면서 2019년도, 2020년도까지는 유사암 가입 금액이 크게 확대됐어요. 근데 이거는 올해 들어서 2020년도 들어서 이것도 많이 다운됐죠. 그리고 간편심사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 이런 질병들이 있어도 보험을 가입하시는데 그전에는 제약이 많았는데 현재는 큰 제약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부위별 암 진단에 대한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암보험을 전체를 통틀었는데 이제는 부위별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암보험들이 나온 거죠. 쉽게 말해서 미니암이라고 하면 되겠죠. 나는 위에 대해서 좀 더 보장을 받고 싶다. 간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싶다 하면은 그 부분만 보장이 되는 암보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에 대한 히스토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고요. 연령별로 암 발병 분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표를 보시면은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는 게 이 표를 이해가 되시면은 보험료도 이해가 되시게 될 겁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남성입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여성. 이 초록색은 이제 공통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성의 경우에는 20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평균 이상 남성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그러다가 50대가 넘어가면서 서서히 증가합니다. 근데 남성의 경우에는 40대 중반 이전까지는 사실 암 발병률이 평균치보다도 밑돕니다. 그러다가 50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올라가죠. 급격하게. 그래프가 급격하게 상승. 남성의 경우는 가장 많이 발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제가 왜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시점부터 보험료가 남성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30대, 40대랑 50대랑 보험료 차이가 크게 달라지는 거죠. 그 달라지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병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20대부터 쭉 뒤로 가서 계속 이제 발병 빈도가 높아지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 보험료의 차이도 연령이 증가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표를 참고하셔가지고 보험을 준비하신다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표를 이해하시면은 이 이후에 보험료 예시표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족력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정확한 지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암센터에서 나오는 그 자료를 제가 간단하게 공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의 경우 부모 형제 중에 대장암 발병 시 본인은 2~3배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 중에 대장암에 걸린 이력이 있으면은 내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2~3배, 일반인보다 2~3배 높다는 거죠. 간암의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2.5배. 또한 가족 중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보유한 경우에는 70배 정도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보균자들은 더더군다나 좀 더 현재는 괜찮더라도 암보험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난소암의 경우는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2배가 높아진다고 하네요. 난소암과 유방암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방암의 경우에는 묘한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요. 5년 생존율이 91.5%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율은 굉장히 높은데 유방암 환자의 6에서 20% 정도가 재발 또는 재발의 20%가 5년 이후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 유방암 같은 경우는 재발이나 다시 완치되는 시점인 5년이 지난 다음에도 재발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에 보면은 헐리우드의 유명 여배우가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계속받는 암보험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받는 암보험의 변화. 최초에 계속받는 암보험은 지금 나온 거는 아니고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차암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2년 또는 5년 이후에 원발, 재발, 전이, 지속의 이유로 암 진단 확정 시에 1회 지급한다고, 실이 지급하고 종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암하고 틀린 게. 일반암 진단비, 첫 번째 가입된 일반암 진단비 한 번 받고, 과거의 이참암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정해놓은, 가입할 당시에 정해놓은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내 몸속에 암세포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1회 더 주고 끝난다는 거죠. 1회 더 주고. 그러면은 사실 과거 이차암 같은 경우는 많이 가입되어 있는 시청자님들이나 고객들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차암을 한 번 더 가입할 바에는 최초에 원발암, 처음에 암 진단 주는 그 진단금을 좀 더 높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차암은 그렇게 화두가 되어가지고 붐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어찌되었건 계속받는 암보험의 시작은 이차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차암은 최초에 발병된 기관이 아닌 기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생식기인 뭐 소화기 계통이 아니고 다른 계통으로 전이가 돼야지만 진단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장이랑 위가 아닌 뭐 또는 생식기로 가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소화기 계통에서 발병된 암이 생식기로 전이가 된다든지 다른 쪽으로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됐을 때 진단금을 준다는 항목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차암 진단비가 만약에 자기 보험에 시청자님들께서 있으시다고 하면은 약관을 한 번 더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차암 진단비에서 좀 더 진화돼 가지고 재진단암, 이차암이 아닌 재진단이라는 진단 특약으로 나온 시점에는 최초의 암 진단 후에 1년 또는 2년마다 진단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2차암과 1차암의 가장 큰 차이는 요겁니다. 1회. 1회냐 계속이냐. 2차암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거고 재진단암은 계속이에요. 그러면은 계속이라고 하면은 횟수에 제한이 없는 거죠.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있으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있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 보시면은 조건에 원발, 재발, 전이, 지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를 말고 제 몸속에 첫 번째 암이 발병되고 나서 두 번째 만약에 내 몸속에 암이 남아있다. 이 네 가지를 제외하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 첫 번째 암이 발병되고 회사가 정해준 1년 또는 2년 이후에 내 몸속에 암세포가 남아있다. 근데 그 남아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재발이 됐건 전이가 됐건 처음에 걸렸던 암이 지속이 됐건 원발암이 됐건 계속 나오면은 무조건 준다는 거죠. 그러니 재진단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암 첫 번째 진단금 받는 거랑 별개로 부과해가지고 준비하시면 굉장히 안정적일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재진단암 예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1년마다 지급되는 재진단암을 가입했어요. 1년마다 계속 준대요. 계속. 예를 들어서 2016년도 1월 1일 날 제가 암에 발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암이 2018년도 죄송합니다. 이게 1년마다가 아니고 2년마다. 예시를 제가 2년마다 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2년마다 주기 때문에 제가 표를 2년마다 준비했고요. 1년마다 주는 회사는 이 기간을 1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 1월 1일 날 암에 걸리고 2018년도 1월 1일 날 최초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있다. 남아있다는 유지잖아요. 유지에 해당되는 거죠. 첫 번째 걸린 암이 그대로 남아있는 유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재진단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그리고 나서 2020년도 2년이 지난 1월 1일 날 최초에 발생한 암세포가 역시나 남아있거나 또는 재발이 됐어요. 재발이 됐다고 쳐보겠습니다. 이 기간에 치료가 돼가지고 없어졌었어요. 치료가 돼가지고 암이 없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다시 재발됐거나 했을 경우에도 또 지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암에 걸린 이후에 2년마다 또는 이 기간이 1년마다인 경우에 계속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암에 걸렸을 때 암 진단금을 얼마를 준비해야 될지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5천만 원도 적은 것 같고 2천만 원도 적은 것 같고 1억도 적은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재진단암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암 진단금을 최초에 걸렸을 때 첫 번째 지급되는 진단금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재진단암을 설정해 놓는다고 하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가지고 걱정이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보험료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예시는 1년마다 주는 회사와 2년마다 주는 회사 두 가지를 한번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잘 설명 들어보시면은요, 남성과 여성과 연령대를 비교할 건데요. 이 표를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이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판단되어질 겁니다. 먼저 1년마다 주는 회사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내용은 일반암 진단비 1,000만 원, 재진단암 진단비 1,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이라고 정해놨을 때 이제 1년마다 주는 H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괄호치고 제가 빨간색 한 거는 얘를 재진단암을 비갱신형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를 갱신형으로 20년 갱신형으로 선택했을 경우 그 경우에 예시표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빨간 표 위에 있는 거는 비갱신형으로서 납입이 끝나고 더 이상 납부가 안 되는 거. 40세 기준 남성으로 보시게 되면 52,000원 정도 나오고요. 여성은 35,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50세를 기준으로 보면은 남성은 68,000원, 여성은 39,000원. 60세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남성은 81,000원, 여성은 33,000원. 보시게 되시면은요, 남성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여성은 보험료의 변화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표 있죠. 여성은 20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올라가는데 남성은 50대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보험료의 차이도 발생되는 거죠. K사의 경우에는 2년마다 지급되는 겁니다. 재진단암이. 여기는 비갱신형을 따로 같이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갱신형을 따로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40세의 경우에는 4만 원, 여성은 28,000원 정도 되고요. 50세의 경우는 55,000원, 35,000원, 60세는 61,000원, 29,000원 정도 되시는데 요거 보시게 되면은요. 남성의 경우에는 2년마다 주는 회사와 1년마다 주는 회사가 보험료가 큰 차이가 있어요. 그죠? 보시면은 왜? 당연히 1년마다 주는 회사가 보험료가 비쌀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보험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제 50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4,000원 정도? 4,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60세 기준을 보게 돼도 한 4,000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년마다 주는 회사와 2년마다 주는 회사가 4,000원 정도 차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1년마다 주는 이 H사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남성의 경우에는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1년마다 주는 회사와 2년마다 주는 회사는 나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현재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 내용을 보셔가지고 조절하면 되겠지만 여성의 경우는 재진단암을 준비한다면 당연히 1년마다 주는 회사가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재진단암만 보험료를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의 40대부터 50대까지 비교해 보시면은 이렇게 재진단암만 1년마다 주는 회사가 되겠죠. 얘는 2년마다 주는 회사가 됩니다. 근데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보험을 준비하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나에게 실정에 맞는 보험 재진단암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재진단암이나 이차암이나 계속받는 암보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재진단암 진단비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암치료에 대비하자. 지속적인 암치료비라는 것은 재발이나 또는 수술, 항암 치료비 등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재진단암을 통해서 계속 받으면은 내가 치료받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걱정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가입 시에 납입 면제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납입 면제 여부. 그리고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혼합해서 준비할 수 있는 회사도 있다. 그러니까 나의 경제적인 상황과 내 현재 가입되어 있는 암보험에 대해서 요거를 좀 더 추가한다고 했을 때는 요것들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두 번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차암과 재진단암 담보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차암하고 재진단암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차암이 되어 있으니까 재진단암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차암과 재진단암의 내용이 많이 다르니까 요거 꼭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보험사별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이 된다. 요거 주의하셔가지고 본인의 실정에 맞게끔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암보험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제가 1년마다 주는 회사, 2년마다 주는 회사만 비교했지만 좀 더 다양한 회사들을 비교해가지고 보신다고 하면은 정말 더 유리한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암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암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없으신 분들 찾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보험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재진단암 보장이 꼭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이제 암에 걸려도 치료가 충분히 가능해졌지만은요, 한 번 받고 끝나는 진단비로는 여기저기 치료비에 돈 들어갈 곳도 정말 많고, 게다가 우리가 수명이 길어진 만큼 이렇게 다시 암이 발병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은요, 내가 암 진단을 받고 1년이고 2년이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암이 다시 발병되거나 혹은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거나 여전히 암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암 진단비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아마 좀 없으면 아쉬울 수밖에 없는 보험일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좀 비슷한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암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것과 오늘 소개해 주신 재진단암 보장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과거에 아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보셨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차암일 것 같아요. 이차암 진단비 아까쯤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차암 진단비와 재진단암 진단비는 약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조건은 똑같아요. 전이, 재발, 유지 이런 암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차암은 한 번만 준다는 겁니다. 재진단암은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내가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을 선택해서 암을 준비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암에 걸리고 나서 납입 면제를 받겠죠. 그 다음부터는 재진단암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냐, 일반암 원발암 진단비처럼 한 번만 주고 또 한 번 주는 그런 암 특약이냐, 요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차암 보장이 있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또 받고 싶으시다면 재진단암 보장도 추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이차암은 암 진단 받고 그 이후에 딱 한 번만 더 주는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건 진단을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주는 그런 보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1년마다 지급되는 그런 재진단암 보험도 있고 2년마다 주는 회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좀 보험료가 궁금한데 성별이나 나이대별로 좀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1년마다 주는 회사와 2년마다 주는 회사, 당연히 1년마다 주는 회사가 보험료가 비쌀 겁니다. 남성의 경우는 두말할 나위 없이 분명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년마다 재진단암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암보험이라는 게 없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남성이 됐건 여성이 됐건 1년마다 재진단암을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존에 암보험이 있고 요거를 보완하는 거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부담되시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년마다 주는 재진단암을 선택하는 게 옳을 겁니다. 근데 여성의 경우는 저는 1년마다 주는 암진단암을 선택하시는 게 2년마다 주는 회사 보험료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보완을 하시건 첫 번째 암을 준비하시건 1년마다 주는 재진단암을 주는 그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군요. 1년마다 내가 암 진단에 대한 진단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이렇게 좋은 대신에 1년마다 주는 회사가 2년마다 주는 회사에 비해서는 좀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여성분들은 꼭 1년마다 주는 회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지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암보험을 효율적으로 잘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제가 강의 중에 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짚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오늘 계속 받는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정리해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전달해 드리자면은 기존에 암보험이 있는 분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보완을 하시는 거니까 저렴한 걸 선택하셔가지고 2년마다 주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처음부터 암이 없이 나 보험을 처음 준비하신다. 그런 분들한테는 1년마다 재진단함을 주는 거를 보험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고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백수선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암 보험 준비에 이제는 재진단한 보험도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보통은 2년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금 진단비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우리 가족들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 만큼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재진단한 보험도 한번 추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고요. 자, 암 이외에도 가족력이나 내가 우려되는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보험 준비를 탄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도 연락 주신다면 꼼꼼한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유병자 실속 가입 플랜입니다. 이훈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유병자분들이 아무래도 한 번은 아파 보셨으니까 더욱더 보험을 좀 간절하게 원하시거든요. 많은 그런데 걸 원하시죠. 보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오늘 좀 솔루션을 제시해 주세요. 예, 많이들 부담이 돼서 또는 아니면 일반 보험에 거절도 많이 당하고 맞아요. 나름대로 이제 상처들도 많이 받고 네. 하는데요.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부터 이제 활성화되면서 많은 상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가입이 좀 더 수월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수월해진 대신 보험료가 완전히 높게 좀 측정이 돼 있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이 가입은 되는데 보험료는 여전히 비싸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 보험 가입하는 것보다 너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유지하는 면에서 너무 더 앞으로에 대해서는 좀 이제 미래가 불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맞아요. 예, 예. 자, 우리가 사망 원인 통계부터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게 일단 있을까요?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2017년도 기준인데요. 일단적으로는 암이 1순위죠. 암이 약 27.6%.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제 심장하고 뇌혈관이 약 10%에서 10% 미만 정도 이제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사망 원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질병에 대해서 암, 뇌, 그리고 심장 이런 것 같아서는 전체의 사망 원인 중에서 50%까지 거의 육박하는 46.4%가 되기 때문에 이건 남녀 모두 이제 가장 높은 순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경각심을 갖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암 발생률에 따라서는 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예. 드는 걸로는 아니라 이제는 20대부터 소아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분포별로 많이들 암에 대해서는 많이들 경각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매년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발견이 많이 되긴 해요. 그래서 예. 이제 20대 어리다고 해서 이런 거를 좀 나몰라라 하는 식이 아니라 20대건 30대건 40대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갖고 보험료를 좀 더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 발생률을 보시면은 예.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1위가 이제 20세에서 30대 사이에는 갑상선,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30대에서 60대 전까지는 위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암,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부터는 남성 같은 경우는 폐암, 여성 같은 경우는 대장암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같은 경우는 유병자라고 해서 간혹 가다가 일반 보험에, 예전 거에 일반 보험에 부담보 같이 잡혀 있는 경우도 많으세요. 예. 그래서 정작 내가 혹시나 암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예. 어떤 암이 걸렸는데 그게 하필 부담보가 돼서서 부담부가 걸리면은 그 부분에 보장을 아예 못 받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 그렇게 해서 아예 못 받기 때문에 이미 그거에 대한 이제 예. 병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요거에 대해서는 가령 이제 유방이라고 하면은 유방에 대해서 난 보장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부담보를 갖고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약간의 위험 요소를 갖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일반암이 아닌 이제 일반암이 아닌 부담보가 잡힌 이제 일반 보험이 아닌 이제 유병자로 많이 갈아타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겠네요. 특히나 자주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 만약에 부담보가 걸려 있으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좀 불리하겠다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요. 암 보장 이외에도 이제 이대 질환 쪽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예, 이대 질환 쪽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부분 어떤 문제 있을까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유병자라고 하면은 이대 질환,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예. 보험금을 지급이 이제 측정이 돼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한도가 완전히 낮춰졌습니다. 아, 예.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질환, 유병자일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들을 수가 없을 뿐더러 한도도 300에서 500 정도로 되게 이제 저렴하게 측정이 돼 있죠. 근데 그걸 대해서는 대비해서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성비가 안 나오죠. 근데 왜 우리가 뇌혈관하고 혈성심장 질환을 좀 이렇게 중요시 여기냐면은 뇌혈관 질환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뇌출혈, 이제 이대 질환이라고 해서 뇌출혈, 이제 심장 쪽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저렴하고 예. 그 저렴한 만큼 보장 보험비도 너무 적습니다. 10% 보장 범위가 미만인 넓어야 거죠. 되는데요. 그렇죠. 보장 범위가 넓으면 그래도 뇌혈관 쪽에는 뇌졸중이라는 또 담보가 있으셔서 우리가 흔히 뇌질환 쪽에서 걸리는 뇌경색까지는 포함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위에 기타 혈관 질환이라 이제 뭐 상세불명의 혈관 질환 이런 뇌 쪽에 가는 거는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약 30%를 뺀 뇌졸중에서 66.1% 정도의 보장 범위만 갖고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100% 보장이 범위가 되는 뇌혈관 질환을 좀 갖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허혈성 심장 질환은 좀 두 개로밖에 안 나눠져 있어요. 그러네요. 급성 심근경색, 한마디로 급격히 심장이 멈추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위에 것은 보장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예. 있는 허혈성 심질환, 이 심장 질환 중에서도 이제 합병증으로 오는 협심증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보장을 받으려면은 허혈성 심질환 같은 이런 담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시죠. 네, 이대 질환의 진단비를 준비할 때에도 우리가 그냥 준비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범위 설정에 따라서 정말 받을 그렇죠. 수 있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유병자분들이 가입이 안 됐다가 그래도 지금은 가입되는 보험사들이 있긴 있을 텐데 알릴 의무 같은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고지사항이 어떤 게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건데요. 예. 유병자라고 해서 꼭 모든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거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실 테고 유병자의 고지사항은 좀 간소화가 돼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고지사항은 약 한 17, 18가지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고지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3가지로 딱 줄인 거죠. 3가지. 예. 물론 뭐 다른 이제 한 가지만 물어보는 데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유병자 보험에서 3가지 고지사항이라는 거는 일단 325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째적으로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새로운 진찰이나 의료 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검사를 위해서 의료 행위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입원이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으로 치료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만 딱 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325라고 해서 5년 이내에 암만 보는 회사가 있고요. 아니면 암하고 뇌하고 심장까지 보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따져보셔서 좀 더 간소화적인 대로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325 조건 기억을 하겠습니다. 이것만 통과되면 되는데 이제 또 궁금한 게 얼마나 이제 받을 수 있을까 그 그렇죠. 범위도 궁금한데요. 살펴주세요. 일단적으로 제가 플랜을 좀 최대 플랜으로 네. 한번 짜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는 3대 질환에 대해서 보장 플랜을 짜는데 일단 일반암, 물론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려질 수 있는데 60세까지는 일단적으로 제가 평균적으로 해서 플랜을 짜왔는데요. 일반암 같은 경우는 3천만 원까지 들어가고 예. 유사암도 1,000만 원까지 들어가고 이제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 각각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입담보 중에서 또 중요한 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뇌혈관 쪽이나 심장 어혈성 심질환 쪽인데요. 이와 같은 뇌혈관이나 심질환을 제가 가입 금액에 1,000만 원씩 적용해져 있는데 예. 이게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또는 300만 원 주는 회사도 있기 두세 때문에 배가 차이가 나네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도로 1,000만 원까지 딱 60세까지는 주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찾아보시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 허혈하고 뇌혈관하고 심장 질환 진단비가 1,000만 원 그렇게 큰 금액은 솔직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뇌혈관이나 심장에 대해서 거기에서 진단이 걸리면 수술을 꼭 동반을 하기 때문에 수술비 플랜도 조금 2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뇌혈관하고 심혈관의 수술비도 각각 1,000만 원씩. 그래서 이렇게 3대 보장에 대한 거하고 진단비하고 각각 3대 보장의 수술비 플랜을 딱 이렇게 짜왔습니다. 그러네요. 유병자 분들께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진단비를 수술비로 보완할 수 있으니까 꼭 예, 같이 맞습니다.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유병자 분들 3대 진단비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로 제시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유병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유병자 플랜으로 가냐? 아니면은 이제 유병자에서 어느 정도를 좀 나눠서 가냐? 이 차에 대해서 제가 2가지 예. 플랜으로 보험료에 따라서 어떻게 틀려지는지 제시를 해봤는데요. 일단적으로 암 같은 경우는 보험료 우리가 구성요정 중에 제일 비싼 보험료고 담보고 보험료 또한 비쌉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5년 안에 암만 아니면 일반으로 표준체로 가입이 되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암하고 이대 질환을 분리해서 가느냐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는 다 유병자로 갈래 해서 유병자로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일반 이제 시청자분께서 예. 잘 모르세요. 나는 일단 유병자니까 그냥 유병자로 3대 질환 갈래 이렇게 해서 많이 가입들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조금만 좀 따져 보시면은 예. 암 같은 경우 만약에 암이 있으시면은 어쩔 수가 없으시겠지만은 암이 기항력자가 아니시라고 하면 암 정도는 제일 비싼 보험료를 차지하는 암 담보 같은 경우는 일반체로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암 따로 일반체 따로 그리고 유병자에서 나머지 이대 질환을 따로 이렇게 해서 섞은 거하고 일단 보험료 차이를 보시게 되면 40대하고 50대 기준으로 제가 설정을 해왔어요. 일반적인 뭐든지 다 유병자 보험으로 이제 무해지 상품 플랜으로 짜왔을 때 납입 기간은 20년 그리고 보장 기간은 90세까지 딱 했을 때 남성 같은 경우는 앞전에 상담했던 플랜으로 짰을 경우입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94,000원, 여성 같은 경우는 79,000원. 50대에는 남성 같은 경우는 꽤 높아지죠. 예. 131,000원.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88,000원.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암 같은 경우는 남성의 경우 상당히 높아집니다. 맞아요. 예, 연세가 있을수록.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여성은 그렇게 편차는 없습니다. 40대건 50대건 약 10,000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유병자 보험료 플랜을 가는 플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암은 일반체로 가고 예. 이대 질환은 유병자 플랜으로 갔을 경우에 보험료입니다. 40대 같은 남성의 경우는 73,000원. 유병자 플랜하고 약 2만 원 정도가 차이가 그러네요. 나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64,000원. 그리고 50대에서 남성은 99,500원 정도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68,000원. 이렇게 보면은 일단적으로 유병자하고 제가 이제 짜온 플랜하고 예. 비교를 했을 때 보험료가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는 이런 것도 꼭 꼼꼼히 따져서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병자 분들도 이제는 딱 3가지 조건만 통과되면 간편하게 가입되니까 보험 가입도 수월해졌고 또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실속 있는 방법이 달랐어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병력 있는데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세요. 예, 일단적으로 자기가 유병자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아니라는 식으로 보험 가입을 준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준비를 하시고 전문가인 상담을 통해서 어느 질병이 있고 정확히 고지를 하셔서
표준체로 갈 수 있는 건 표준체로 가고 유병자로 갈 수 있는 건 유병자로 가셔서 구성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 3대 질병 중에서 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암, 그리고 뇌, 그리고 심장 정도는 보험료가 제일 비싼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최대한 비교를 회사별로 하셔갖고 가입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병자 분들께 정말 도움되는 정보를 드렸어요. 암보험만큼은 건강보험으로 여러분들이 건강체와 똑같이 병력이 있어도 가져가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대질환은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도요. 일단 300에서 500만 원으로 진단비가 대부분 줄어들었는데 딱 한 군데 회사에서 무려 1,000만 원의 진단비를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 회사 비교해 보시고 저희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윤수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저 이렇게 유병자분들의 보장은 물론이고요. 보험료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이 일단은 가장 보험 가입이 수월하니까 지금 보험 가입을 안 하셨다면 빨리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유병자 분들도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에 관심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실시간으로 전화 그리고 문자 상담 도움 드릴 거예요. 먼저 걸려온 전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아니, 제 와이프 보험이 하나 있는데, 저도 똑같이 예. 있긴 한데, 그 보험이 실손하고 이제 생명보험이 하나씩 있는데요. 예. 예, 근데 뭐, 제가 좀 알아보니까 뭐, 갱신도 되고, 보험료도 좀 부담되는 것 같아가지고, 방송 보다가 제가 며칠 전부터 전화 한번 해야지 해서 전화 한번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봐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아내분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 40 됐어요, 40. 네, 막 올해. 40 되셨고요. 알겠습니다. CI 보험 가지고 계신데 아내분의 CI 보험의 그런 특징 같은 걸 알고 가입을 하셨을까요? 뭐, 그때 알았다고 해도 뭐, 지금은 예. 뭐, 봐도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보험료의 부담도 많이 느끼셨어요. 좀 어느 정도 줄어드시면 부담이 안 되실까요? 보험료는 그렇게 부담되는 것보다 이게 뭐 보험이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오를 부분을 네. 한번 이제 살펴보겠고요. 혹시 아내분 가족력이나 좀 챙겨주고 싶은 보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종합적으로 뭐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이제 검진도 받으러 가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점검 좀 하고 가려고요. 네, 필요한 보장도 챙겨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40 되신 아내분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2018년도에 KB 실비 준비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2016년도에는 무배당 교보 CI 종신 보험까지 가입해 주셨습니다. 지금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2만 원이 좀 넘는 상황인데요. 문의사항 살펴보시죠. 자, 아내 보험에 대해서 남편분이 직접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 보험료가 계속해서 갱신되는 데에 따른 좀 미래의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분의 보장을 잘 갖춰져 있는지도 확인을 받고 필요한 보장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챙겨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윤수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아내분께서 보험 2개를 갖고 계신데 일단 실비는 당연히 건들 게 없고요. CI 같은 경우는 일단 종신 중에서는 제일 비싼 보험료에 해당이 돼요. 예, 일단 CI에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중대한 질병, 물론 암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뇌는 뇌 졸증에까지만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또는 이제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그리고 말기 신부전증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됐을 때 가입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선지급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 무배당 교보 CI 보험신보험을 보자고 하면은 일단은 주보험 자체에서 1억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예.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뭐 물론 저렴하겠죠. 근데 이제 50대, 60대가 되면은 3년 갱신이 언제까지 갱신이 되는지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80세까지는 갱신이 된다고 보시면은 80세까지는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으세요. 그리고 CI에 대해서는 첫째적으로 이제 일반 암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소액암이라든가 유사암 정도가 포함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암진단 특약이 가입이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3년 갱신이다 보니 나중엔 또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같은 경우 종신보험이 지금은 와이프보다는 혼자 일하시는 이제 남편에 대해서 좀
생명보장을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실비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하시고 CA 종신보험은 조금 아깝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 4년 정도는 잘 보장을 받았다 싶어서 이렇게 놔두시고 좀 이제 손해보험 쪽으로 좀 더 보장 금액이 높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가입 진단을 내려다 보면은 KB 같은 경우는 KB의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무보장 교부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해지를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손해보험 쪽으로 진단비를 좀 더 높이시는 방향으로 제가 플랜을 한번 짜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손해보험사 쪽에 건강보험에 무해지 상품 20년당 이제 90세 만기 정도로 하시면 좀 더 가성비가 좋게 저렴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암진단금을 3천 정도 그리고 유사암 1,000 정도 그리고 뇌혈관 11관이나 이러한 수술비나 또 이제 입원비 같은 경우는 각각 놓으면은 한 10만 원 초반대로 보험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거에 대한 차익은 남편분이나 그 혹시 아기가 있으신가요? 예. 아, 몇 살 있으세요? 7살, 5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아기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의 생명보험을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부부가 상의를 하셔서 아기가 커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생명보험 쪽으로 좀 더 보장을 늘려가시는 게 훨씬적으로 효과적이고 가성비 있게 설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예. 우리 아내분 증권 걱정하신 것처럼 이 교보 CI 보험이요. 3년마다 계속 갱신이 되는데 지금도 2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네. 아내분이 받을 수 있는 보장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걸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대신에 우리 아내분이 지금 젊고 건강하시니까 지금 필요한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진단비랑 여러 가지 보장을 다 넣어드려도 보험료가 한 10만 원 가까이 절약이 되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좀 필요한 사망 보장에 대해서는요, 우리 남편분께서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으니까 시간 내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님의 증권도 한번 나중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예,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가족의 보험, 아내나 남편의 보험을 확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오르는 보험료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저희가 상담 도움드리고 있는데 하나 열어볼까요? 349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암 진단비를 높이는 것과 재진단 암을 추가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라고 질문 넣으셨습니다. 오늘 백준 전문가님께서 해주신 강의 내용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강의 중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암 진단비를 높이는 것과 재진단암 어떤 걸 더 추가하는 거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 암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재진단암을 선택하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첫 번째부터 암보험을 이제 보험 없이 준비하신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보험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암 진단비에 재진단암은 갱신형이 가능한 일반암 진단비는 비갱신형으로 가져가시고요. 재진단암은 갱신형으로 선택하셔가지고 혹시 추후에 갱신되는 시점이 한 20년 뒤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른다. 그러면 그때는 재진단암 특약을 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갱신형과 일반암 진단비 비갱신형을 혼합해서 선택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은 방법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암보험 있으시면은요, 재진단 암보험을 한번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새로 암보험을 준비하신다면은 비갱신으로 암 진단비를 탄탄하게 준비하시면서 갱신형으로 한번 재진단암 보장까지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궁금지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내려고 더욱더 똑소리 나는 보험 정보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